그러면 프린시플 시작하겠습니다. 프린시플을 일단 켜시면은 스케치랑 UI가 거의 비슷해요. 이제 느낌도 비슷하고, 여기가 이제 인스펙터 창이고요. 여기에서 아트보드처럼 사이즈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지정하시면 바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프린시플의 특징은 여기에서 디자인을 하기는 좀 별로예요. 이제 아주 간단한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디자인 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하시고, 스케치의 임포트 이거를 사용하셔가지고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랜지션별로 페이지 나누기 기능은 제가 예제로 드린 파일처럼 이제 로그인은 로그인끼리 뭐 이런 식으로 해두시면은 이제 프로토타입용으로만 따로 할 때는 그 아트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셋을 해두시는 편이 편해요. 그리고 레이어 정리라는 거는 이게 아트보드도 많은 게 문제인데 레이어가 많으면은 얘가 인식하는 정보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애니메이션이 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것들만 설정을 해놓고 아닌 것들은 비트맵 처리를 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쓸모없는 레이어 같은 거는 이제 다 삭제하거나 이제 히든을 시켜놔도 이게 선택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트맵을 하시거나 이제 없애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아예 스케치에서 비트맵 처리를 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비트맵 처리를 해버리겠다 하면은 러너에서 비트맵으로 검색하시면 Flatten Selection to 비트맵이 나오죠. 그러면은 원래는 텍스트인데 이제 그냥 이미지가 됐어요. 이 방식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레이어 바로 뒤에 아스테릭스, 일명 별표죠. 이거를 넣으시면은 바로 비트맵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그룹 뒤에다가 별표를 두시던가 아니면 필요 없는 레이어는 마이너스를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냥 간단한 아트보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3개가 있고, 얘는 뒤에다가 별표를 넣고, 얘는 마이너스를 넣고, 얘는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리고 테스트 하고, 프린시플에서 아트보드가 많으면은 만약에 아트보드가 많은 상태에서 나는 이 해당 아트보드만 선택해서 불러오고 싶다 하시면 임포트 누르시고 스케치 예제 파일에서 가져오는 거 맞죠?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이제 해상도 배율이에요. 여기에서 당연히 높은 거를 선택하실수록 더 선명한 화질을 얻으실 수 있는데, 워낙에 처음 만드는 사이즈가 1x다 보니까 작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더 선명한 걸 원하신다고 하면은 아트보드 전체를 잡으시고 스케일을 하시면 돼요. 200%.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선명한 프로토타입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Selected Artboard Only Import 하시면 선택했던 대로 별표 친 거는 이제 비트맵으로 되고, 얘는 그 중간에 있는 건 마이너스를 넣었으니까 불러오기가 안 되고, 얘는 이제 살아있는 레이어로 오는데 이렇게 색깔 정도는 변경할 수가 있어요. 색깔이랑 텍스트 정도는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의 일을 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UI를 보려면은 예제 파일을 여는 게 좋으니까 여기 예제에서 2번 버튼 예제를 열게요. 여기에서 있는 이 창은 프리뷰예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다 이런 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아트보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상태를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스케치와 동일한 레이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름 정리를
원래부터 잘 해주셔야지 계속해서 인풋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레이어 명이 다르면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프리뷰 하실 때 이것만 일단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리와인드라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데 저는 루프를 걸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거는 녹화 기능인데 이제 터치 커서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을 녹화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MOV나 GIF 확장자 선택하실 수 있고요. 세이브. 이제 MOV 파일이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발에게 전달을 합니다. 끄시면은 바로 이제 옆으로 돌아가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프린시플은 많이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럼 좀 최대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렉탱귤러 만드시는 거는 스케치랑 단축키 똑같아요. R 이렇게 랜덤한 색깔들이 나오죠. 이렇게 전체 색깔 하시고 버튼 텍스트 이렇게 주의하실 점은 이제 스케치와는 다르게 비트맵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한번 불러온 이미지들은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깨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명한 걸 원하신다면 큰 사이즈로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개를 그룹핑할게요. 그리고 얘를 뭔가 눌렀을 때 그리고 호버했을 때 색깔이 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옆에 이 번개 모양이 나와요. 이거를 누르시면 여기에 선택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중에서 내가 원하는 액션을 선택합니다. 나는 마우스 호버를 했을 때 밑줄이 생기게 하고 싶다. 밑줄이 생겼네요. 되게 허접하지만 그러면은 마우스를 그러면은 바깥으로 뺐을 때는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호버 아웃사이드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액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당연히 클릭을 했을 때 여기서는 터치 다운이라고 이름을 하는데요. 클릭을 하고서 이제 손가락을 안 뗀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면 바로 디플리케이트가 돼요. 이제 버튼 색깔을 살짝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뭔가 된 것 같은데 꼬였는데 뭔가 돌아가지는 않고 뭐 이런 상태네요. 그러면은 바깥으로 뺐을 때 당연히 방법이 있어야겠죠. 터치업을 했을 때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애니메이션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이제 그럴싸한 UI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게 이제 인터랙션의 일이에요. 이제 이게 좀 허접하니까 이걸로 다시 돌아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지금 액션들을 만들었으면은 이 화살표가 나오실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창이 애니메이트 창인데 여기 상단에 있는 툴바에서 애니메이트 선택하시면 나오는 창이에요. 이게 애니메이션이 없을 때는 이 파란 바가 없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숫자들이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에 대한 키예요. 이제 나는 레이어 3의 오퍼시티를 이거를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한 게 어느 시간 동안 지속되게 하고 싶다를 여기에서 굉장히 느려졌죠?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이 이제 있었다 사라졌다 하는 게
짧게 하면 당연히 엄청 빨리 있었다 사라졌다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디폴트하고 이제 드롭다운 아이콘 있는데 선택하시면은 여기에 이지 커브가 나오는데 이지 커브라는 거는 이제 속도 조절 커브예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CSS 트랜지션에서도 같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커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개발하게 얘기하시면은 이런 효과를 같이 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느낌이 조금씩 달라졌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하나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키가 지속되는 동안 이게 변한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음부터 하지 않고 이렇게 띄어뜨리면은 이게 딜레이예요. 여기를 계산하셔서 이제 딜레이는 값이 몇이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되고요. 딜레이 몇, 지속 시간 몇, 그리고 커브는 이지 보스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은 거의 흡사한 애니메이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획 문서에다가 이제 나는 이런 버튼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어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주는 편이 더 빠르죠. 이제 프린시플 미러를 까셨으면은 여기 앱을 실행시키시면은 바로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손가락 3개를 터치하시면은 아래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세이브를 하시면은 이거 잭을 연결을 안 하셔도 여기에 세이브된 거를 계속 플레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데모데이 같은 거를 할 때가 많을 테니까 그때 이제 데모를 하시는 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애니메이트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버튼 예제를 사용하시면은 대충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두 번째 가장 큰 기능은 드라이버를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드라이버 예제 파일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스케치 미러로 확인을 해주세요. 여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만든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틴더라는 앱 아시나요? 인터랙션이 굉장히 장점인 앱인데 요즘 승리가 광고하고 있죠. 이제 그 사람의 사진을 보고서 yes or no로 이제 원하는 사람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UI.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구현을 해본 건데 여기에서 크게는 2가지 인터랙션이 있죠. 옆으로 넘기는 기능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yes, no 버튼이 커져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게 뭔지 보이는 기능. 아까 전에는 기능 하나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만들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가지에 뭔가가 딸려서 만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웹에서 보통 스크롤렉스라고 말하는 스크롤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옆에서 뭐가 샥 들어오고 이런 뭔가 멋진 기능을 하는 웹들이 있죠. 그런 거를 이제 프로토타입을 하실 때 이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제 예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상단의 툴바에 드라이버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첫 번째 아트보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뭔가 선이 마구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회색 이 인디케이터를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은 됩니다. 이 드라이버라는 기능은 아까 전에 애니메이션은 두 가지 이상의 아트보드에서 일어나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거라면은 그래서 이렇게 2가지가 있어야지만 애니메이트가 되죠. 근데 드라이버라는 거는 이 페이지 하나에서 일어나는 상태, 그러니까 스크롤, 페이지, 드래그, 정확히는 이 3가지 기능이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액션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서는 이 카드 부분을 양옆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액션을 심을 수가 있는 거죠. 정확히 똑같지는 않아도 대충 만들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도 커맨드 시프트 L 하시면 레이어가 잠깁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이 없으니까 일단 드라이버만 켜시고 여기에서 여기 하단 인스펙터에 호리존탈 앤 버티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드래그 스크롤 페이지를 기능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호리존탈 드래그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직접 인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거의 무의미한 수준의 움직임이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재미를 주려면은 지금 200에 설정되어 있는 게 제가 지금 여기다가 해놓은 위치예요. 이 바를 움직이면은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것과 동일한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원래가 한 이 정도에서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옆에 있는 파란색 플러스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퍼시티를 제어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키프레임이 하나 생겼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쪽으로 갔을 때는 오퍼시티가 낮아야 될 것 같아요. 0 하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쪽으로 갔을 때는 오퍼시티가 낮아지는 거를 설정을 했죠.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오퍼시티를 한번 0 하면은 양옆으로 갔을 때 오퍼시티가 낮아지는 거는 이제 구현이 됐어요. 이 키프레임을 선택하시면 바로 그 위치로 가고요. 만약에 없애고 싶으시면은 이 옆에 빨간색 X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점들이 생겼으니까 이 지점들에게 내가 원하는 값을 바로 주면은 얘네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대신 여기서 원하는 상태를 미리 안 해놓으시면은 그게 쭉 따라가요. 그러면 저는 앵글을 바꿔야 되겠죠? 아까 전에 뭔가 플립되는 것 같은 거였으니까 여기에서는 앵글이 이 상태라면은 나는 한 30도로 기울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리턴을 해봤자 이게 첫 번째 아트보드이기 때문에 상태가 돌아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오셔야지 프리뷰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기울어지네요. 그러면은 옆으로 다시 가면은 여기에서 앵글 마이너스 30도 이제 어느 정도 뭔가 딱딱하긴 하지만 뭔가 되는 것 같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버튼을 사이즈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어떻게 심느냐. 그래서 드라이버 예제에서 이제 yes와 no 이 레이어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애니메이션이 뭐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드래그 엔드 그리고 드래그 비긴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말은 제가 액션 드래그를 시작할 때 그리고 액션 드래그를 끝낼 때에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바로 자신을 선택하면은 이제 액션 드래그 엔드를 이 카드에서 선택을 하고 자기 자신을 듀플리케이트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드래그를 시작할 때는 가만히 있는데 드래그를 끝내는 순간 다시 돌아오죠. 근데 그리고 시작하는 순간도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루프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계속 시연을 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의 버튼 같은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원형을 만드시고 싶으면은 레디어스를 최대로 올려주세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드라이버에 이 버튼들이 연동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yes라는 이름의 레이어가 여기와 같이 드라이브가 이렇게 스케일이라는 것이 심어졌고 이 노라는 것도 여기 드라이버에 스케일이 심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 키프레임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얘네들도 같이 이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드라이버를 이동을 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일단 지우고 나중에 복사를 할게요. 이제 레이어 4를 이름 변경 S 얘는 no 스케일 하면은 현재 스케일이 이제 이 키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갔을 때 스케일을 여기에서 바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1.5배 할게요. 그리고 여기로 갔을 때는 작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키프레임 선택하면 여기로 오죠. 그러면 여기선 0.5 이게 선택이 됐네요. 그럼 작아졌죠? 다시 원래대로 키프레임을 돌려놓고 하면 작아졌다 커졌다 합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반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1.5 여기에서는 0.5 그리고 똑같은 버튼이 나타날 테니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아까와 비슷한 인터랙션이 만들어졌죠. 뒤쪽에 애니메이션이 이제 한 장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냥 그 기본 레이어를 하나 더 껴넣은 거예요. 드라이버 기능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요소들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코드로 구현 가능한 거고요. 이제 사인인 예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좀 장난 같은 인터랙션을 실제로 인터랙션을 이용을 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나? 아까 제가 만들면서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백그라운드에 살짝 넣고 싶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처음에 디자인할 때부터 내가 어떤 부분을 이제 움직일 거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을 건지에 대한 개념을 약간 생각하시면서 하셔야지 이제 이 스케치 파일을 불러왔을 때 이거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레이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한번 움직이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사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예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메인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이 인풋 버튼을 이용하시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스케치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파일, 사이즈 프레셋을 정하지 않아도 스케치 아트보드 기준으로 자동으로 생성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원하는 아트보드를 선택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페이지의 모든 아트보드를 다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Selected Artboard Only 체크박스를 선택을 안 하시면 다 불러오시는 건데 해당 열려있는 페이지에서만 불러올 수 있으니까 다른 페이지에 되어 있는 건 불러와 주지 않아요. 이렇게 불러와 줬죠. 이렇게. 근데 화면을 미러에서 확인을 하시면은 이게 스크롤이 되는 영역이 없어지고 이제 전체가 이렇게 꽉 들어찬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스크롤 영역을 어떻게 주느냐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전체가 이 아트보드의 헤잇이 여기에서 보이는 헤잇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즈를 다시 64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잘리기는 했죠. 스크롤은 안 되지만. 그러면은 나는 아래로 스크롤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크롤을 하고 싶은 영역을 전부 선택을 하세요. 저는 이미 스크롤 호리존탈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놨습니다. 잠시만요. 잘못 불렀네요. 이런 식으로 같은 이름의 아트보드가 아닌 경우에는 옆에 따로 이제 되니까 같은 이름의 아트보드는 덮어 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아트보드 명명을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여기에서 있는 이 영역을 제가 옆으로 이제 넘기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잠깐 스치듯 지나갔지만 이 영역 자체가 이제 그룹을 지어줘야지 그 안에 영역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룹을 지어준 다음에 그룹 안에 이 사이즈를 변경을 해주세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립 서브레이버를 하면은 이제 마스크 기능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잘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건 드래기고 이렇게 가로 스크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호리존탈에서 스크롤 눌렀습니다. 그러면 버티컬은 당연히 세로겠죠? 그러면은 이 리스트에서 그룹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원하는 영역까지 줄여주시고 이거는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요. 버티컬에서 스크롤 하면은 여기가 이제 스크롤이 되죠. 근데 이렇게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이 전체를 잡은 다음에 원하는 영역이 스크롤 되도록 그룹을 하고 스크롤 이렇게 됐죠. 이 탑 부분은 이제 제가 메인에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검색 부분이 이렇게 올리면은 검색 아이콘이 나타나는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드라이버를 응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에 이제 흰색 레이어가 없어서 비쳐 보이니까 임의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게 그룹 아래로 이제 흰색 레이어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닫혀서 보이죠? 그리고 이 서치 전체를 드라이버가 이제 스크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오퍼시티를 없애볼게요. 여기를 자꾸 움직이시면은 여기에서 아까와는 달리 드라이버 창이 두 개가 생겼죠. 그거는 여기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자를 보시고
그 스크롤 Y, 스크롤 X가 있죠. Y는 당연히 세로니까 이거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나는 오퍼시티를 조정하고 싶다. 아까는 100% 키 하시고요. 여기서는 오퍼시티 0 하시고요. 그러면은 없어졌네요. 그러면은 임의로 뒀던 흰색 레이어를 다시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드라이버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얘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스크롤 영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확장을 해주시면 스크롤 영역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창이 좁아가지고 뭐가 꼬였네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마일러라는 로고 아래쪽에만 이제 흰색이 여기 스크롤 영역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거가 이제 오퍼시티가 사라지는 순간에 여기에 원래 있는 아이콘의 0인 오퍼시티가 이제 나타나도록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드라이버만 사용하죠. 애니메이션은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콘이 나타나는 것까지만 잠깐 해볼게요. 정확하지 않아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오퍼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졸브 기능을 쓸 때 많이 사용하는데 원래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0%여야지 디졸브 같은 기능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오퍼시티가 지금 50인데 이거를 0 상태로 둔 거죠, 원래는. 그러면 서치바 이름이 같으면 안 되니까 일단 같은 개가 복사 붙였겠네. 여기에서는 오퍼시티를 0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잠시만요. 레이어가 꼬여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파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그룹을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시면은 이 서치바가 있죠. 이제 그러면 드라이브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오퍼시티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이거를 선택하시면 여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거가 원래 0이었던 것이 나타나도록 이 스크롤 Y 드라이버에다가 연동을 해놓은 겁니다. 아까 그 스크롤 영역을 만드는 것은 여기 전체 그룹을 된 거에서 여기만큼까지만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내가 어느 순간에 이 아이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또는 어느 순간에 이제 색깔이 변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디자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도 해야 되니까 프린시플 예제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이제 후반부 질문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이제 이거는 6번 블로그 페이지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했을 때 이미지가 커지고 아래쪽에서 콜 투 액션 버튼이 튀어오르고 스크롤을 하고 내가 항공권을 예약을 한다 하면은 로딩이 시작되는 정도까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드실 때 이게 좀 짜잘하게 쪼개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애니메이션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복잡해지고 그 어디서 어디까지가 되는 건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정하기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 하나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하나하나의 단위들을 잘게 쪼개가지고 만드시는 편이 만들기도 편하고 보기도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해보니까 현강에서 직접 복잡한 거를 만들기에는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따라하시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미 만든 파일을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액션을 넣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만든 스케치 파일을 이제 불러왔죠. 그리고 이 해당 레이어에서 클립 서브 레이어가 되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레이어예요. 클립을 풀면은 여기 아래까지 내려가죠. 그 말인즉슨 여기에서 이제 그룹핑 되어 있는 이 스크롤 버티칼 이 그룹 안에서는 스크롤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스크롤 버티칼의 그룹의 바깥에 빠져나와 있는 이 항공권 예약하기 이 버튼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스크롤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상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롤을 넣으시고 싶은 것들은 그룹으로 묶으시고 그러지 않을 것들은 바깥으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전체 이미지가 되는 방법은 여기에서 계속 더블 클릭을 해서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여기 탑픽이라는 그 레이어가 있죠. 이 레이어와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잠금을 해놔서 이제 잡히지가 않는데요. 같은 레이어 이름을 가진 것들은 그 애니메이션을 변경할 때 이게 같이 딸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변경된다는 거를 얘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룹 같은 거를 할 때 그 1, 2, 3, 4 이런 식으로 얘네가 자동으로 성공해 주기는 하지만 스케치에서 불러올 때는 그게 중복되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게 이게 슝 어디로 날아가 버린다던가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교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으시면은 여기 스크롤 버티칼에 있는 바와 그리고 이 콜 투 액션에 있는 바가 약간 차이가 있죠. 이런 식으로 튀어오르는 거의 정도에 대해서 이제 차이를 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스프링 기능 같은 것도 튀어오르는 느낌이었는데 이지 보스로 바꿨더니 이제 딱 붙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있는 리니어의 이제 그 이모티콘이 있는데 이거는 사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개발자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리니어를 왜 해놨냐면은 실제로 보시면 아실 텐데 뭔가 굉장히 딱딱해요.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여기에서 보이는 이 속도 곡선에 따라서 이제 가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디폴트 상태가 제일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고요. 이제 그 디테일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기 이제
개발 쪽에서 원한다면 이 딜레이 값 그리고 지속 시간 여기 커브 알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커스텀 커브로 당연히 조정하실 수 있고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쓸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컴포넌트 기능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컴포넌트는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가 쌓이고 아트보드가 쌓이고 그러면은 이게 복잡한 기능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 심볼처럼 만들 수 있는 기능인데 이미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스피너를 제가 컴포넌트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원래 컴포넌트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여기 상단 툴바에 있는 Create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 스피너는 Edit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에딧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스핀 계속 도는 것만 이게 제가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계속 도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아트보드 바깥에서 제가 지정을 하면은 이 전체 이미지가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낭비고 그 애니메이션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만 돈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서 앵글을 얘는 0 그리고 얘는 300%로 해놨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서 아무런 조절을 안 하면은 얘가 이제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앵글 값을 돌아갈 때는 이제 0으로 둔 거예요. 원래라면 이런 식으로 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바를 여기 0까지 가져오면은 여기에서 0.1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고 계속 스피너는 스피너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이나 이런 작은 인터랙션들은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 인스턴스에서 불러와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장점은 여기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따로따로의 파일들을 제가 만약에 이렇게 불러와도 프린시펄 파일 아까 전에 예제예요. 이것도 컴포넌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따로따로 만들고 합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사실 그거 하나하나에는 별 기능이 없죠. 여기에는 이제 스크롤 넣었고 이거에는 그냥 이제 이 카드가 스케일이 되어서 커지는데 여기 아래쪽에 스크롤을 할 수 있게 하고 이거 콜 투 액션만 바깥으로 빼놓은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제 영상을 만들지에 대한 레이어 정리만 잘 되어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은 스케치 파일에서 프린시플 파일에서 아까 전에 버튼 세 손가락으로 터치하면은 메뉴가 나오고 세이브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쓰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파일 누르시고 익스포트 맥 앱 하시면은 여기 PRD 파일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뷰만 할 수 있는 파일이거든요. 이거를 메일로 전송하시거나 아무튼 디바이스에서 그 뷰어 미러링 그것만 깔려 있다면은 이렇게 켜시면은 여기 프리뷰에서 보시는 것과 동일한 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모로 보여주거나 할 때 편리하죠. 네. 그래서 네, 그 프린시플 자체의 기능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드라이버,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이 세 가지만 잘 믹스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복잡한 애니메이션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놓은 레이어들을 이제 에펙 같은 거에서 따로 불러오셔가지고 만드셔도 되고요. 제 플레인으로 공유하는 거는 아까 전에 하면서 똑같은 얘기 해드렸으니까 그 추가적인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만 조금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러너에서
언어, 커맨드, 그리고 리턴 옆에 있는 느낌표? 아니 느낌표가 아니라 아무튼 그 다운표 하시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명령어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remove를 검색하시면은 unused style 그리고 or 뭐 hidden 검색하시면 안 나오지? 아무튼 이 파일 전체에서 뭔가 내가 안 쓰거나 이제 그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그런 레이어나 스타일이나 심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을 사용하셔서 공유하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셋 지정 후 이름 중복 얻도록 하는 거 중요하고요. 이제 패딩 영역 지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